오늘 저 유인물 3장 중에 네. 요거 이렇게 개 그려져 있는 거 있잖아요. 요거 할게요. 뭐냐면 이제 그 선천팔기하고 후천팔기에 대해서 그 선천팔기. 선천팔기하고 후천팔기. 우리 전번 시간에 했던 거 조금 복습하고 해보죠. 선천팔기는 전번 시간에 했던 거 많이 연관성이 있어요. 자, 우리가 개 중에 8개라고 해서 8개. 8개 첫 번째가 뭐였죠? 천. 이걸 이제 건이라고 그래요. 건. 일건천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일건천. 그러니까 일건천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자, 두 번째는 뭐예요? 곰. 택이 아니라 태. 네. 태면서 읽기는 택으로 읽어요. 택으로. 이택택. 이걸 외워놔야지만 이게 주역을 할 수 있어요. 이걸 안 하면 이제 뭐냐면 활용을 못 하죠. 이 부분은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외워놓으세요. 3번이 뭐냐면요. 불이죠, 불. 불. 이게 불은 이제 화로 읽어요. 화로 읽고 보통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리라고 해요. 리. 그러면 삼리화 이렇게 됩니다. 자, 사는 이걸 뇌라고 그래요. 뇌로 읽고 이걸 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진뇌. 오는 뭐죠? 오는 손깨예요. 손깨는 바람이잖아요. 바람풍. 그러니까 이걸 풍이라고 읽어요. 풍이라고 읽고 이건 손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손깨. 육은 감깨거든요. 감인데 이건 물이죠. 그러니까 이걸 수라고 읽고 이걸 감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감깨. 그다음 7은 이걸 이제 간깨라고 해요. 간깨. 이걸 산으로 읽어요. 산으로. 자, 8은 이걸 곤깨라고 그러죠. 이걸 곤깨라고 하고 읽는 건 뭐예요? 지로 읽어요. 지로. 이렇게 읽어요. 8개가. 그래서 8개를 외우실 때 어떻게 외우냐면 일건천, 이태택, 삼리화, 사진내, 오선풍, 육감수, 칠간산, 팔권지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이렇게 8개를 쫙 외워놓으시면 이제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야지만 괴상을 설명할 때 이거 이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괴를 읽으라 하면 보세요. 자, 이런 괴가 있다고 가정하죠. 자, 이거 읽을 때는 어떻게 읽는다고 그랬지? 이게 뭐예요? 수지죠. 수. 자, 수. 자, 이건 뭐예요? 뇌. 네. 그래서 수레 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가 이제 3번이에요. 3번 개. 3번 개가 수레둔이에요. 이제 읽을 줄은 알겠죠? 이제 이렇게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자, 한번 보죠.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 자, 이거 뭐예요? 자, 이게 풍이죠, 풍. 풍수, 뭐요? 환. 그래서 이게 59번께. 59번. 이런 식으로 이 8개를 먼저 알아야지만 이렇게 읽을 수가 있어요. 딱 보고. 그럼 선생님이 설명을 할 때, 화천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막 강의를 할 때 이렇게 해나가거든요, 이렇게. 네. 그리고 이게 중첩된 것은 그래서 읽는 방법이 있어요. 틀려요. 이건 권위지. 이때는 이 아래 걸 이야기해요. 아래 걸 이야기하고 반대로 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읽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뭐 예를 들어서 이걸 권위천인데
중천건 이렇게도 읽어요. 근데 중천건이라고 읽는 데도 있고 또 건이천 이렇게 읽는 것도 있는데 우리는 건이천이라고 읽어요. 이걸 뭐라 한다고요? 건위천. 그러니까 이렇게 중첩된 개가 있을 때는 아래 것부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래 것부터. 그럼 한번 이야기해 볼래요? 그러면 자, 요거. 자, 이게 풍이 두 개가 중첩되어 있다. 자, 풍풍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중첩되어 있으니까 손, 그렇죠? 손, 위, 풍 하고 이렇게 읽어요. 이렇게 올라가서 위자를 넣어주는 거죠. 자, 그럼 한번 응용을 한번 해보죠. 그러면 자, 이거 자 이렇게 자, 수가 두 개, 수수가 아니라 뭐예요? ความ, 위, 수. 이해됐어요? 이렇게. 그럼 여기서부터 한번 해볼까요? 자, 건, 위, 천. 그냥 이렇게 올라가면 되죠? 태, 위, 택. 뭐예요? 이, 위, 화. 그러니까 이건 이, 리를 맨 앞으로 오면 이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위, 하. 다 뭐예요? 진, 위, 래. 뭐예요? 선, 위, 풍. 관, 이, 수. 뭐예요? 간, 위, 산. 또 뭐예요? 권, 이, 지. 이렇게 읽는 거예요. 이제 읽는 방법은 다 됐죠. 이렇게 읽는 거예요. 그래서 배를, 여기서 하천 선생님이 이제 뭐 강좌를 할 때든지 여기 배를 쭉 써서 보면 두 개가 중첩되어 있으면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거고 중첩되어 있지 않았으면 그냥 우리가 이 위에서 이런 발음을 쓰는 거죠. 그래서 한번 해볼까요? 이거 뭐죠? 중첩되지 않죠? 뭐요? 하천, 대유 이렇게 읽는 거예요. 대유. 이게 13번.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쳐줬다 그러면 하천, 대유, 이효. 이해되시죠? 그래서 읽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읽는 방법. 자,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 자, 이건 중첩됐지 않으면 뭐예요? 수, 뢰, 둔. 그래서 이게 3번이 수, 뢰, 둔 이렇게 읽는 거예요. 수레둔, 상이 오면 상이요. 이렇게. 이게 됐죠? 그러면 이게 1, 2, 3, 4, 5, 6, 7, 8이니까 이제 이 숫자를 가지고 이 숫자를 알아둬야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점을 칠 수가 있는 거예요. 점을. 그래서 주사위점이나 이런 걸 알아둬야지만 이걸 점을 칠 수 있어요. 숫자로 이제 서죽을 50개를 가지고 이제 갈라가지고 나머지 나오는 숫자가 뭐 3이다 그러면 이거 화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는 점을 치는 사람은 저 같은 경우는 점을 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뭐랄까 이런 것보다는 우리는 매화역수라고 하는 걸 쳐요. 오늘 이제 원장님 기다리고 있는데 안 오셔. 그래서 매화역수라고 하는 걸 한번 쳐봤어요.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현재 시간을 가지고 도대체 왜 안 올까? 한번 봐보. 그래서 제가 오늘 요거 하나를 이제 해놓은 거예요. 한번 볼게요. 어떻게 매화역수로 어떤 현상을 이해하는가?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앞에 뭔 사고가 났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저게 무슨 일일까 하고 뭔가 해석을 해봐야 되겠네요. 그건 점을 칠 수 없잖아요. 점을 치지 못하는 사람. 그럼 그 현상을 보고 그 시간에 그 현상을 보면서 이제 무슨 현상인가를 알아내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매화역수라고 하는 건데 그런데 그러려면 이런 숫자를 알아야 돼요. 한번 해볼게요. 매화역수는 개를 뽑는 방법은 어떻게 뽑냐면요. 현재 시간을 가지고 뽑아요. 현재 시간을. 근데 음력으로 뽑아요. 자, 올해가 갑오년이에요. 갑오년. 갑오년에 이 5자를 사용하는 거예요. 이게 숫자를 말하면 자, 명리를 해보셨잖아요. 자, 자, 추, 인, 묘, 진, 사, 오죠. 그럼 5면 몇이에요? 자, 7이죠. 그래서 이 7이라는 숫자를 하나 뽑아내요. 7을. 자, 그러면 일단 7이 하나 나왔어요. 7 더하기. 그 다음 현재 날짜, 음력 현재 날짜. 올해 음력이 몇 월 며칠이냐면요. 5월 16일이에요. 그래서 음력 5월 더하기 16일.
이 숫자가 더해보면 얼마 나옵니까? 5월 15일인가요? 6월 15일. 음력으로. 음력으로 5월 오늘은 며칠이에요? 15일인가? 네. 18일이에요. 5월 18일이네. 5월 18일. 5월 18일이네요. 5월 18일. 그러면 다음엔 어떻게 돼요? 30이 나오죠. 30이. 그러면 이제 이렇게 나오면 이게 상계예요. 상계. 상계가 뭔지 알죠? 이렇게 개가 나오면 위에 걸 상계라고 그러고 밑에 건 뭐라고 해요? 합계라고 해요. 합계. 이게 이제 상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30이라는 숫자를 괴로 표현해야 되잖아요. 이 8개 중에 하나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뭘로 나누냐면 8로 나누는 거예요. 8로. 한번 나눠볼까요? 30을 8로 나누면 얼마 나와요? 38에 24 하고 나머지가 몇 나오는 거예요? 6이죠. 그래서 나머지가 6이니까 어떻게 됐어요? 1, 2, 3, 4, 5, 6이 됐죠. 그래서 3개가 뭐가 되는 거예요? 수가 되는 거예요. 3개가. 자, 그래서 보세요. 3개가 어떻게 되냐면 그래서 3개가 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가 나왔어요. 근데 이거 합계를 내야 돼요. 합계를. 합계는 어떻게 하냐면 현재 날짜까지 나왔으니까 현재 시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10시 30분쯤 됐었어요. 32분이 돼서 안 오시길래 무슨 일인가? 그러면 10시 32분은 무슨 시예요? 자, 주민무진다. 네, 그렇죠. 그러면 10시 32분이면 4시예요. 4시. 그러면 자, 축, 임, 묘, 진, 사 6을 더하는 거죠. 그러면 30에다가 4시니까 6을 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나와요? 36. 그러면 36을 나누기 몇 돼요? 8을 해야 되겠죠. 그래야 합계가 나오니까. 이제 이걸로 만들어야 되니까. 그럼 얼마 됩니까? 4, 8에 32. 그럼 몇이 남아요? 4가 남죠. 자, 4에 해당하는 건 뭐예요? 뇌죠. 진깨. 뇌가 나오는 진깨. 그러니까 뭐예요? 자, 이제 한번 읽어봅시다. 뭐예요? 뭐예요? 뇌, 술에 둔깨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3번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효를 뽑아야 돼요. 효를. 이 중에 1, 2, 3, 4, 5, 6 중에 하나가 이제 꽂혀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효는 어디서 뽑냐면 맨 마지막에 있는 걸 가지고 뽑아요. 아까 36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있는 시간을 더하는 거 가지고는 합계하고 효를 동시에 뽑는 거예요. 8로 나누면 안 되겠죠. 이 6개니까. 몇으로 나눠요? 6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6, 6은 36 하니까 나머지가 어떻게 해요? 6이죠. 6. 나머지가 6이에요. 0이니까 6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6효, 상효. 수레든 상효. 이게 떨어진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보죠. 제가 하나를 보내주죠. 자, 이거 한번. 자, 수레든 상효. 나왔죠. 아마 이제 이런 현상을 읽어보고 과연 왜 늦은 이유 중에 이런 거냐. 승마 반여, 부펼연여. 말을 타고 가다가 피눈물을 흘리면서 말에서 내린다. 말을 타고 가다가 말에 피눈물을 흘린다는 것은 시기가 좋지만 오랫동안 할 수는 없습니다. 아마 말이니까 아까 차 말씀하셨잖아요. 차에 대해서 이제 아무튼 뭔가 하려고 하다가 뭔가 다시 내가 가던 길을 가다가 내리는 거거든요. 다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려다가 뭐 아까 보셨죠. 차에 대한 거 뭐 보셨다잖아요. 이게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되지 않아요? 재밌어요 이게. 매화역설이라고 하는 게 제가 이 매화역설을 언제 뽑았냐면요. 작년에 이제 제가 전국대 심사를 했는데 갑자기 심사는 우리 10몇 명이서 하는데 심사를 하는데 여기에 뭐가 하나 이제 붙어져 있어요. 근데 뭐 주의사항 뭐 이런 것들이 이게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난 그런 걸 보고 매화역설 치는 거예요. 제가 왜 떨어지지? 그냥 가만히 잘 붙어져 있는 게 자빠져 있어야 되는데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뭐야? 그래서 뭔가 하늘에 메시지가 있는 거 아니야? 해서 제가 한번 뽑아본 매화역설로 그때 뭐가 나왔냐면요. 이화 사효가 나온 거예요. 자, 이게 나왔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이게 두 개죠. 똑같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거?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거죠. 이, 위, 화. 이건 이, 위, 화. 이렇게 해서 사요. 이게 나온 거예요. 아, 사요가 아니라 사면이에요, 사면가 나왔어요. 이건 뭐냐면요. 사요 나왔다. 사요가 맞네. 제대로 지금 맞췄네. 사요가 나왔는데, 이게 싸우는 거거든요. 싸우는 거. 이거 무슨 이상하다. 근데 그때 당시엔 몰랐어요. 그 나중에 보니까 내가 무시하게 싸우고 있더라고. 심사하다. 우리 애가, 결과가 나왔는데 14등이 됐어요. 내가 데리고 간 애가. 그래서 싸웠죠. 싸워가지고 1등으로 다시 올렸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메아역수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제 점을 칠 수 없는 상황. 결국은 이제 주역이라고 하는 게 이제 두 가지예요. 점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뭐 이 뜻을 해석하는 것도 있긴 하지만, 근데 점을 칠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는 어떻게요? 그때 당시 상황을 보고 이런 메아역수로 걔를 뽑아내는 거예요. 우리 같은 점을 못 치는 사람들 이런 건 배워둘만 하죠. 메아역수를. 갑자기 뭔 일이 있다 그러면 이걸 뽑아가지고 그걸 해석해 보시면 참 좋아요. 그러려면 먼저 이 팔귀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이게 어떻다. 이게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해보죠. 자, 1이 뭐예요? 천. 2는 택. 이게 화, 래, 풍, 수, 산, 지. 이렇게 이제 읽는 건 이렇게 읽는데, 보통 이 8개를 이야기할 때요, 이렇게 천이라고 하는 것은 좀 싼티나고 그렇게 읽는 게 아니라 건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개를 뭐라 그래요? 건괴. 이걸 뭐라 그래요? 택괴, 리괴, 진괴, 성괴, 감괴, 간괴, 공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걸 먼저 밑에 건괴니 이거 배우시면 참 요긴할 것이다. 이걸 이제 알고 난 다음에야 이제 비록 우리가 오늘 하려고 하는 선천팔계가 뭐니, 후천팔계가 뭐니를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오늘 선천팔계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 선천팔계는 거기에 제가 거기에 써놨다시피 복희팔계라고 그러죠. 복희팔계. 이게 복희 씨라는 분이 이 선천팔계를 만들었어요. 선천팔계를. 후천팔계는 그 문왕팔계라고도 써져 있죠. 문왕이 만들었어요. 주나라의 초대 왕인 문왕이, 이 양반이 왕이 되기 전에, 그러니까 이제 이걸 이제 우리가 좀 주역을 하려면요, 중국 역사를 좀 알아야 돼요. 우리나라에서 나온 게 아니잖아요, 주역을. 우리 영어는 어디서 나왔죠? 미국에서 미국이 아니라 원래 영국에서부터 출발해서 너무 강해지죠. 그렇듯이 역사를 알아야지만 좀 더 그걸 해석을 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역을 한다 그러면 중국 역사를 좀 알아야 돼요. 저도 중국 역사는 많이 모르지만 중국 역사 중에 이 주역이라고 하는 걸 하면 가장 첫 번째 알아야 되는 사람이 이 문왕이라는 사람이고, 그 문왕의 아들이 이 주공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두 사람을 좀 많이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양반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와요. 이 주역의 우리 효사에. 그래서 이때 당시의 역사에 대해서 좀 알아야 돼요. 중국의 역사를. 근데 이제 제 짧은 의견으로 보면 중국 역사가 먼저 이렇게 하은주 시대가 있었대요.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 시대가 있었어요. 그 주나라 시대에 여기 바로 주역이에요. 이게 주역은 언제 생겼냐면 이 주나라 시대 때, 그 전부터는 계속 있어 왔지만 비로소 주나라 시대 때 정리정돈이 된 거예요. 그러면 누가 정리정돈을 했냐? 이 두 사람이 거의 다 이제 이때, 우리 이러잖아요. 이 두 사람이 당은 아니에요. 보통 그러잖아요. 우리 그 한글을 누가 창제했어요? 세종대왕이 했다고 그러면 세종대왕 지 혼자 했어요? 지 혼자 그걸 다? 아니잖아요. 세종대왕 때 집현전 학자들한테 지시해서 뭐 성삼문 뭐 이런 사람들이 연구해서 결국은 그 중심축을 누가 한 거예요. 세종대왕이 한 거예요. 그래서 세종대왕이 만들었다는 것처럼 이 주공과 문왕이라는 사람이 중심축이 돼서 이때 좀 완성을 했어요. 이 지역을.
그러니까 그럼 이 문왕은 누구냐? 이 주나라를 세우기 전에 이때 이제 이걸 은나라를 상나라고도 표현, 하상두라고도 하고 하은주라고. 이때는 이 은나라 시절에는 엄청나게 점을 많이 쳤던 시절이에요. 점을 무슨 일만 하면 빡하면 점 쳤어요. 이 은나라 시대는. 그래서 이때 이제 점을 엄청 많이 쳤고 이때는 좀 체계가 잡혀간 거죠. 그 점들을 그 전부터 쳤던 점들을 이제 통계를 낸 거죠. 내서 정의 정도를 주나라 시대 하면서 이제 주역이라고 생겼죠. 거기에다가 이제 효사를 붙인 거죠. 이 주공이라는 사람이. 그럼 이 문왕은 이때 당시에 은나라 시대 말기에 이제 주나라를 세우기 전에 이때 이제 이 왕한테 좀 미움을 받았어요. 워낙 이 문왕이 뛰어난 사람이니까 그 이 주왕이라는 사람이 은나라 시대 말기에 주왕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을 이제 견제를 하는 거죠. 이제 너 이게 보니까 이놈 너무 똑똑하니까 그래서 얘를 이제 깜빵에 보내는 거예요. 그 깜빵에 들어가서 아까 말하는 64개를 완성했어요, 이 사람이. 64개. 정의, 이 사람이 들어가서 할 일 없으니까 이걸 했겠죠. 정의 정도는 했어요. 그래서 뭐 권위진이, 권위천이 하는 이 개를 완성한 사람이 문왕이에요. 그리고 개를 완성해서 거기에 개에 보면 제가 이제 보여드렸죠. 거기에 보면 3회 수레둔 해가지고 둔, 원형 이정이라 물룡 유효왕 이건우 이렇게 써져 있잖아요. 이게 괴사예요, 괴사. 이 괴사를 이 사람이 이제 완성을 한 거죠. 여기까지. 그러면 거기에 있는 괴만 이걸 완성을 했지만 거기에 구체적으로 괴가 수레둔의 초여가 뭐니 해서 초여라고 해서 지금 여러분들 지금 상육 이렇게 써져 있죠. 상육. 나중에 이것도 설명을 할 거예요. 상육이라고 써져 있잖아요. 상육. 이렇게. 좀 상효라는 거예요. 맨 위에 거. 상효에 대한 효, 이걸 효라고 그래요. 효사에 대한 것이 뭐죠? 승마 반야의 읍별 연녀다 이렇게 써져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는 효사를 붙인 사람은 누구냐? 바로 이 주봉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걸 정의정돈을 해서 완성한 거예요. 그러면 이 괴는 누가 만들었느냐? 이 괴라고 하는 이 8괴는 누가 만들었냐? 8괴는 복희씨라는 분이 만들었다고 이야기해요. 복희씨. 이 복희씨는 이 아주 옛날에 이제 복희씨는 우리가 보면 뭐 예수님 그 신적인 존재, 하나님 뭐 이렇게 신적인 존재로 이제 들어오는 지금 전해 오죠. 이분이 이 8개를 만들었다고. 8개. 이 8개를 이분이 만들고 그다음에 문왕이 때 와서 64개가 완성이 되고 주공에 와서야 이제 완벽한 틀로 잡힌 거죠. 그게 바로 뭐예요? 주역이다. 주나라 시대의 역을 바로 주역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 주나라 시대 역이 만들어졌는데 그 전에 이 주역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전에 엄청나게 많은 점들을 쳤을 거 아니에요. 쳐가지고 이제 건의천 초해에 대한 이야기를 써놓은 거죠. 야, 건의천 초해가 나오니까 잠룡물룡이다. 써놓은 이유가 뭐냐면 건의천 초해는 안 좋더라. 안 좋은데 어떻게 안 좋더냐 해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 주공을 추구를 해가지고 뭔가 써놨겠죠. 그게 이제 잠룡물룡이라는 글을 써놓은 거예요. 그러면 그 글에 엄청난 내용이 있고 뜻이 있겠잖아요. 그 전에 엄청나게 많은 점을 쳐가지고 비로소 이 학문으로 정리정돈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는 잠룡물룡이라는 글자 4글자가 있지만 실제로 잠룡물룡을 수억 번, 수조 번을 점을 쳐봤을 거 아니에요. 쳐서 나왔던 회사일 거 아니에요, 거기가. 그럼 그것을 어떻게 글자 4글자를 가지고 모든 걸 다 표현해야 되는데 그 4글자에 엄청난 의미들이 들어있고 그런 뜻들이 있는 거라니까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역을 공부한다는 것은 이 4글자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 잠룡물룡이 가만히 앉아 있어야 된다는 소리인가, 아니면 그냥 숨도 안 쉬어야 된다는 소리인가. 그건 사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다 틀리겠죠. 이걸 해석을 그래서 우리가 잘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주역 배우는 거죠. 아무튼 다시 앞으로 넘어가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64개가 나오고
384개 효를 붙인 사람이 이제 주공에서 완성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걸 가지고 그러면 이 복희씨가 괴를 처음에 만들어낼 때는 선천팔기라고 하는 것을 복희씨가 만들었고 문왕에 왔을 때 이제 좀 안 맞더라. 이게 이상과 현실이 좀 차이가 있더라. 그래서 후천팔기를 만들었어요. 자, 그래서 이걸 보시면 돼요. 후천팔기.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는 게 명리도 출발하고요. 김문문학도 출발하고 여기서 다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좀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후천팔기. 자, 선천팔기부터 한번 해볼까요? 선천팔기는 어떤 식으로 만들어졌는가? 자, 가장 선천팔기의 가장 핵심은요 하늘과 땅이죠. 그래서 처음에 뭐가 있어요? 하늘이 있겠죠. 하늘이. 자, 그러니까 맨 위에는 뭐가 존재해요? 하늘이 존재하고 맨 아래는 뭐예요? 땅이 존재하겠죠. 제가 좀 반대로 썼네요. 맨 위에는 뭐예요? 하늘이 있고 얘는 땅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전번 시간에 태극이었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게 이제 태극에서 비로소 음이 나오고 양이 돌아간다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첫 번째부터 이렇게. 그러면 자 여기서부터 태부터 돌아가니까 그 다음에 뭐가 나오겠어요? 이렇게 여기가 이거죠 이거. 항상 읽을 때는요 택 이렇게 우리는 이제 읽을 때는 택 하지만 여기 개로 나올 때는요 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건개, 택개. 그 다음에 뭐가 나오겠어요? 이제 리개가 나오죠. 리개. 그 다음에 리개죠. 그래서 얘가 리개가 되겠죠. 그 다음에 뭐예요? 이제 진개가 이렇게 떨어지고 이렇게 돌아요. 이게 우리가 태극이 돌아가듯이 그럼 이렇게만 도나요? 그 다음은 어떻게 돌아요? 이렇게 돌아야죠. 그래서 다시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 다음부터는. 여기는 뭐예요? 이제? 그래서 손개가 나와요. 손개가. 그 다음 뭐예요? 손개 다음에? 그죠. 그 다음에 손개 다음에 뭐예요? 감개죠. 감개. 그 다음에 뭐예요? 감개가 나오고 그 다음에 뭐예요? 검개가 나와요. 이게 이제 선천팔기라고 합니다. 자, 선천팔기에 대한 숫자는 다 알고 계시죠? 이렇게 1, 2, 3, 4, 5, 6, 7, 8 이렇게 숫자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제 혹시 여러분이 점을 쳐보실 기회가 있을지 모르지만 점을 칠 때는 이 선천팔기 이 숫자를 가지고 아까 우리도 메가육수도 숫자 가지고 이 괴를 뽑아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선천팔기의 숫자는 점을 칠 때 점에서 괴를 뽑아낼 때 많이 쓰는 숫자예요. 근데 후천팔기에는 어떨 때 많이 쓰냐면요. 방위. 내가 예를 들어서 이제 선생님이 점을 쳐주셨어요. 뭐 저는 점을 못 치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수레둔이 나왔다. 내가 여기서 어디를 가야 되지? 오늘 북쪽으로 가는 게 좋을까? 남쪽으로 만약에 수레둔이 나왔다. 자, 수레둔 이제 상위가 나왔다 가정하고 이때 내가 좋은 방위는 어디냐? 그러면 이 수라고 하는 방위하고 레라고 하는 방위가 어딘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방위, 내가 이사를 가려는데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또 수레둔이 나왔어. 그럼 어디로 가는 것이 좋다는 것을 이제 방위를 나타낼 때는 후천팔기를 사용을 해요. 후천팔기. 자, 그래서 후천팔기를 사용하는데 이 후천팔기의 방위는 중심점이 이게 보통 명리할 때도 마찬가지죠. 내가 있거나 내 뒤에를 북으로 잡아요. 앞에는 뭐예요? 남으로 잡아. 그래서 후천팔기는 북이 감개예요, 감개. 남이 뭐냐면 리께. 남쪽이, 그러니까 물은 좀 어둡잖아요? 어두우니까 음섭하고 그러니까 북쪽이고, 남쪽은 어디 가죠? 따뜻하고 그러니까 불이죠. 그래서 이게 남쪽으로 잡는 거예요. 그리고 숫자로 표현을 하면, 자, 여기서부터는 숫자가 뭐였죠? 선천팔기는 얘가 1, 2, 3, 4, 5, 6, 7, 8이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숫자로. 1, 2, 3, 4, 5, 6, 7, 8. 그런데 얘는 후천팔기에는요 숫자가 좀 틀려요. 이 감개를 1로 표현을 해요. 1로 표현하고 이 리개를 9라고 표현을 해요.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을 하는 거예요. 후천팔기를 응용해서 이제 김문누감이 나오고 유김이 나오고 또 명리도 나오고 막 이게 여기서 쭉 빠져나오는 거예요. 결국은 이 본뿌리들이 다 주역이에요.
육효든지 뭐든지 기문눈감이든지 유기든지 뿌리가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뿌리가. 자, 그리고 그러면 그 다음에 2번은 어디냐? 2번은 여기에요. 여기. 이게 뭐라고 그러죠? 곤이죠. 곤. 이게 2예요. 2. 3은 어디예요? 3은 동쪽이에요. 동쪽. 그러니까 여기는 남쪽, 얘가 북쪽이죠. 북쪽. 여기는 뭐예요? 남쪽. 이게 동쪽이 3이에요. 그러면 여기 서쪽은 어디냐면 서쪽은 뭐예요? 택개. 택개고 서쪽이고 숫자는 뭐예요? 7이라고 표현해요. 7. 그러면 이 사이사이가 있는데 오른쪽 하단에 북서쪽은 건개예요. 건개. 건개고 숫자는 얼마입니까? 숫자는 얼마예요? 6이죠. 6. 자, 북동쪽은 뭐예요? 북동쪽은 간개예요. 간개. 간개면서 숫자는 얼마예요? 8이에요. 8. 자, 그 다음에 여기 남동쪽. 남동쪽은 손깨면서 숫자는 뭐예요? 4예요. 4. 그러면 숫자가 다 나왔어요. 한번 봐보세요. 자, 1은 어디예요? 1. 1이 여기죠. 그 다음에 2, 3, 4. 근데 5가 없죠. 5가 어디일까요? 5는 바로 중앙이에요. 중앙. 이게 바로 5예요. 자, 그러면 1, 2, 3, 4, 5, 6, 7, 8, 9 이렇게 해서 이 숫자와 방위를 알아둬야 돼요. 자, 여기서 이제 기문눈감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거기 좀 표를 한번 봐보세요. 여기 제가 이제 아래쪽 표를 하나 그렸는데요. 한번 보죠. 여기도 보면 이제 우리 명리도 여기서부터 이렇게 출발을 하죠. 명리가 자축이면 진사음이죠. 여기가 자예요. 자. 이 부분, 그러니까 요걸요 좀 더 이쁘게 그려보면 자세히 한번 그려볼게요. 오늘은 4.8개, 5.8개를 조금 이해하면 나중에 주역 공부하실 때 선생님 강의를 듣거나 참 좋을 거예요. 이렇게. 이 재밌어요, 숫자들이. 그죠? 얘가 몇 번이에요? 1이죠. 얘가 몇이에요? 8, 3, 여기 몇이에요? 4, 9, 여기 2, 여기 7, 6이죠. 이거 5단 말이에요. 한번 이 숫자를 한번 더 해봐요. 4, 9, 2 하면 얼마 나옵니까? 15. 자, 이거 얼마예요? 15. 이거 뭐예요? 15. 대각선을 더 해봐요. 위로 더 해봐요. 이거 재밌어요, 이게. 이게 재미예요, 이게 뭐냐면, 이제, 기문둔갑에서, 기문둔갑이라고 하는 학문이 있어요. 그 기문둔갑에서 이걸 궁이라고 표현해요, 궁. 이 궁에 따라서 이제 해석을 해나가는 거예요. 재밌는 학문이에요. 기문둔갑도 참 잘 맞다고 하는 학문인데요. 제가 분명히 기문눈갑 썼다는 거. 예. 네. 제가 알기로는 기문둔갑하고 저기도 썼죠. 유김이라고 하는 것도 썼어요. 자, 그러면 한번 보죠. 우리가 명리로 말하면 여기가 자예요, 자. 여기가 축하고 인이 들어가 있어요. 자, 그 다음 뭐죠? 이제 명리 하시는 분도 알잖아요. 이게 묘. 그 다음 여기는 뭐요? 진사. 그 다음 여기가 뭐예요? 오. 그 다음에 미, 신. 그 다음에 유. 그 다음에 술, 해.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자축인묘, 진사, 오, 미신, 유, 술, 해. 그러면 여기는, 자, 여기는 이제 가운데라고 그래서 중궁이라고 표현해요. 가운데쯤 그래서 중궁. 이거 중궁. 가까이 궁이 있는데 중궁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자, 이걸 이제 한번 숫자로는 이렇게 되고요. 혼접하게. 여기는 이제 괴로 표현을 하면 여기는 무슨 괴라고 했어요? 이름?
감계라고 그랬잖아요. 감계. 이거 그래서 알고 있어요. 숫자와 개의 상관관계를. 그래서 굳이 뭐 알 필요는 없고요. 예를 들어 선생님한테 이제 우리 하체 선생님 점을 쳐줬는데, 내가 나중에 이제 항상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되는 것은 점을 쳐주면 그냥 붓고만 흘리지 말고 딱 써놓으세요. 써놓으세요. 만약에 내가 예를 들어서 화천대유계 2호를 달린다. 그러면 여기에서 방향을 응용할 수 있잖아요. 어느 방향이 좋겠다. 이게 응용이에요. 걔는 내가 편리한 대로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저기 다 법칙이 있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삶을 살아가면서 시행착오를 하다 보면 느껴져요. 그래서 선생님이 꼭 좋다고 설명을 안 해줘도 방향성은 어디서 본다고요? 자, 그러면 내가 하천개혁계를 달린다. 방향은 무슨 방향 좋다고? 자, 화는 어디다고 그랬죠? 니께 여기잖아요, 여기. 남쪽이, 그러니까 이 6년의 삶을 살아갈 때 내 키포인트는 어느 쪽이 잘 되겠어요? 남쪽. 그 다음에 천은 어디에요, 천은? 여기잖아요. 검계잖아요. 그러면 여기 뭐예요? 북, 서쪽.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자리를 앉아야 되겠다. 그러면 앞으로 6년 동안 자리를 남쪽 또는 뭐예요? 지금 원장님 지금 남쪽에 앉고 계시잖아요. 남쪽. 이 방이 남쪽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그 생각을 하면 어떻게 남쪽. 네? 방향 아까 내는 기준이 이게 뒤로 원래 저가 북쪽이잖아요. 내 뒤쪽이 동쪽. 나 이게 헷갈려라고. 지역에 따라 어디가 동쪽이지? 그건 남쪽. 동쪽이 서쪽 얘기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 서쪽 지역이에요. 여기가 동쪽이죠. 여기가 동쪽이죠. 대충. 아무튼 그래서 또 이래서 화천대유다. 그러면 뭐예요? 어디? 남쪽하고. 그래 대충 그렇게 생각하면 살아가요. 그렇게 맞출 수 없잖아요. 대충 살아가면 좀 쉽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뭐죠? 여기가 뭐예요? 3이면서, 진께. 이게 뭐예요? 손께. 항상 괴를 이야기할 때는요, 이게 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을 할 거예요. 화천 선생님이. 그러니까 그냥 저거 뭔 소리야 그러지 말고, 이거 손이구나. 이게 뭐예요? 감이구나. 이건 뭐예요? 간께죠, 여기는. 간께. 단계가 아니죠. 이건 택계죠, 택계. 네? 여기는 뭐예요? 건께. 이렇게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거 뭐예요? 여기가 감께. 그래서 여기 써졌잖아요. 감께. 그래서 북동쪽 써졌죠. 그래서 이걸 보시고 그러니까 쭉 괴를 뽑았을 때 그 괴를 뽑아가지고 해석을 할 때 이걸 보고 내가 그냥 나중에 필요하면 찾아볼 수는 있어야 되는데 외우지는 못하더라도 찾아는 봐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찾아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게 후점8개예요. 그래서 후점8개에서 이 숫자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왜냐면 우리 송 선생님이 땅을 얼마에 팔아야 되냐 나왔던 기회가 내산소가 기회였어요. 자, 내산소가 기회가 나왔어요. 몇 초 나왔는지는 아마 기억을 못하는. 아무튼 내산기가 나왔다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자, 이걸 이제 선천으로 볼 때는 얼마일까 이게 숫자가? 진께입니까? 얘 선천으로 볼 때 얘는 4예요. 한번 보세요. 보면서 자. 이제 천천히 이거 뭐예요? 관계가 선천으로는 얼마예요? 숫자가 관계를 봐보죠. 7. 네, 간이니까 7. 그래서 47만 원 이렇게 나왔고요. 후천으로 한번 봐요. 후천으로 진계가 얼마라고 했죠 여기? 3이죠. 3. 후천이 3. 네, 한번 천천히. 그러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그걸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후천으로 얼마예요? 간이? 8이죠. 그래서 얼마요? 38만 원.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나오는 거죠. 47만 원 또는 38만 원인데 이제 그 해석을
선생님은 이렇게 괴를 뽑아줬으니까 내가 적용을 어떻게 할 거냐? 적용을 선천으로 할 거냐? 후천으로 할 거냐는 자기가 가장 잘한다니까요. 그 땅의 시세하고 그동안 자기가 내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땅을 뭐 옛날에는 뭐 60만 원 했니, 뭐 100만 원 했니, 뭐 자기가 다 알 거 아니에요. 알기 때문에 여기서 고르는 건 내가 고를 수 있잖아요, 이제. 네. 그러니까 이걸 선천으로 해석할 거냐, 후천으로 해석할 거냐, 여기서 그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잘 해석을 해라. 이 소리예요. 그래서 이런 선천팔계인이 후천팔계인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후천팔계는 방향을 잡을 때 후천팔계를 많이 쓴다. 여기는 하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거기 보면 이제 달이 나오죠, 달. 달도 나오는데 이 달도 참고하시는 것도 좋아요. 자, 자월이라고 하는 애가, 자가 뭐죠? 자월은 음력으로 12월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월이 12월이에요. 12월 음력으로. 그러면 인월이 있죠. 인월이 이제 1월이에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이에요.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개를 뽑아줬다. 자, 하천대유라고 하는 개는, 자, 한번 볼까요? 자, 하천대유라고 하는 개는 몇 월 좋죠? 자, 화는 어디죠? 여기죠. 음력 몇 월이 좋아요? 음력 6월. 그 다음 천이 어디예요? 여기죠. 음력 몇 월이에요? 10월, 11월. 이해됐죠? 네. 그때 내가 좀 더 필히 잘 받을 거다. 이렇게 느낌을 알고 있으면 되잖아요. 그걸 내가 좋아하는 쪽으로 해석을 하래요. 그렇게 해석을 해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이론이죠. 그러니까 이 괴를 하나 받았을 때 해석의 상태가 다양하다는 거. 상으로 보고 이렇게 후천팔계로 봐서 방향도 보고 그 다음에 내가 돌아가는 이 세상의 달로도 보고 이렇게 다양하게 해석이 가능하다. 단순하게 화천대유 이옵니다 해서 여기를 지나갑니다 해서 나오는 그 효사도 볼 수 있지만 나름대로 방향성과 달까지 다 돌려보잖아요. 이건 후천팔계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천팔계, 후천팔계를 선생님 책에 딱 실어놓은 이유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기본적인 것을 딱 베이스에 깔고 있어야지만 해석의 영역이 넓어지지. 나중에 저는 있죠. 처음부터 이런 것부터 해나가지 않고 그냥 다 배우다 보니까 결국은 돌아오는 건 이쪽이에요. 위로 돌아올 수가 없어요. 아, 이게 기본이 안 돼 있으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제가 느껴서 반드시 이 부분은 알고 계셔야 한다. 이제 두 가지만 더 하고요. 좀 마칠게요. 자, 이 또 제가 또 스레드 상효를 한번 보여드렸죠. 한번 보죠. 스레드 상효 보면 여러분 이제 책을 읽다 보면요. 상육이라고 써져 있죠. 상육. 스레드 상효에 상육이라고 써 있잖아요. 상육. 여기 상육 이게 뭐냐 이게. 자, 개를 그때 말씀드릴 때 다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자, 만약에 이건 뭐라고 그랬죠? 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읽는 걸 뭐라고 읽죠? 화, 천, 대유 이렇게 읽는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13번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했으면 이효. 그래서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의 효로 되어 있는데 여기를 초효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걸 뭐요? 2효, 3효, 4효, 5효, 여기를 상효 이렇게 읽는다고 저번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왜 상효 이렇게 써져 있지 상육이라고 써져 있냐 이거예요. 요걸 먼저 좀 이해하셔야 돼요. 어떤 데를 보면요. 초구 이렇게 써져 있을 수도 있어요. 초구. 그 다음에 뭐 2, 6, 2, 9 이렇게 써질 수도 있어요. 아니 도대체 뭔 소리요? 이 여기에 대한 의미를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상육이라는 소리는 첫 번째는 이 상은 뭐냐면 상효란 소리예요. 상효. 상효인데 육은 뭐냐? 육은 음이라는 소리예요. 상효의 형태가 뭐라고요? 음이 있다. 음이.
자, 아까 스레둔 아까 스레둔이었죠? 자, 이거 보죠. 스레둔이니까. 자, 이게 음이죠. 음인데 맨 위에죠. 그래서 뭐예요? 3, 6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그럼 얘는 어떻게 써 있을까요? 얘는 5죠. 5요니까 5요인데 양이죠. 양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9라고 해요. 9. 그래서 5, 9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우리 교재 이렇게 써져 있어요. 교재에 5, 9 이렇게. 그러면 왜 음은 6이라고 했고 양은 9라겠냐? 자, 양의 숫자를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양은 어디죠? 1, 3, 5, 7, 9. 이게 양이죠. 그래서 양의 숫자 중에 가장 큰 숫자를 9 이렇게 잡아낸 거예요. 음은 어떻게 돼요? 2, 4, 6, 8, 10 이렇게 했는데 이 중에 중간 숫자인 6을 잡아낸 거예요. 이걸 그래서 음이라고 표현하더라. 사람마다 다 틀리게 이야기하는데요. 제가 이 잡식을 해가지고 이 사람한테 이 사람한테도 보고 저 사람한테도 보고 그러는데 보니까 이게 그냥 가운데더라. 그래서 6 이렇게. 자, 그러면 이걸 한번 해보죠. 이건 뭐라고 했죠? 이제 이건 뭐요? 초, 구 이렇게 되겠죠. 스레둔의 효사에 초구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뭐예요? 2, 6 이렇게 되겠죠. 2, 6 이렇게 써졌겠죠? 여기는 뭐라고 써있어요? 3, 6, 4, 6, 5, 9, 3, 6 이렇게 써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효사들이 써져 있어요. 이제 그 의미는 이해되셨죠? 그래서 스레둔 해가지고 상유 이렇게 해서 승마 바녀의 읍혈연녀다 이렇게 써있던 게 바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냥 왜 이렇게 써있냐 이렇게 의문을 가지실 필요가 없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라.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보면 이제 그 64개가 있었잖아요. 64개가 있었는데 64개를 이제 상경 하경으로 나눌 수 있어요. 64개를 뭐가 무엇으로 나눈다고요? 상경이고 하경으로 나눌 수 있는데 상경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면요. 1번 건이천에서부터 30번 이위하까지 이 개를 여기를 상경이라고 해요. 상경이라고 하고 그래서 우리 홈페이지에 상경 있고 하경으로 나눠놨잖아요. 자, 그러면 31번부터 64번께 화순미제까지를 하경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조금 지역을 좀 빨리 익히고 싶으면 이 상경의 순서, 하경의 순서를 1번부터 64번까지를 쫙 먼저 외우셔야 돼요. 1번 권이천, 2번 권이지, 3번 스레둔, 뭐 4번 산수몽, 뭐 이렇게 쭉쭉쭉 이렇게 이걸 외워놔야지만 이제 좀 빨리 가요. 빨리 지역을 배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그 순서가 중요하고 그 순서를 외우기 전에 먼저 괴 있죠. 8괴. 8괴가 감괴가 뭐니, 송괴가 뭐니, 요 두 개지만 딱 하면요. 선생님 이 동영상 강좌를 그냥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거기서 나오는 용어들, 세심한 용어는 솔직히 그거 몰라도 되긴 합니다. 실제로는 몰라도 되긴 하는데 그것까지 알아두면 지금 제가 이렇게 기초를 말씀드린 것까지 알아두어서 이걸 머릿속에 담고 하면 글자 한자 한자까지 다 그렇게 선생님이 강좌하는 걸 이해할 수 있겠다. 그래서 두 번째 강좌는 바로 선천팔계, 후천팔계가 핵심이에요. 인트로 마치고요. 또 다음에 또 다시